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재밌는 시장이 돌아가는 게 있어서 시장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정보도 조금 드리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태양광이 요즘에 유튜브 쪽으로 다른 데들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씨가 이번 주 시장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아리씨가 아직 5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 저는 5만 원대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달, 3월달 영상을 보시면 5만 원대 뭐 이게 등락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까지 5만 원대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 야, 시장을 참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S&P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육지가 141원, 뭐 200원대까지 가던 게 왜 갑자기 또 100원, 140원대로 떨어졌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정말 많지만 일단 오늘의 S&P는 141원인데 제주도가 평균가가 319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S&P 평균가가 319원이 나온 게 맞나? 하고 제주도 전력거래소에 들어와서 제주도 S&P를 봤더니 제주도 S&P가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단가는 전력 거래소를 하시게 되면 주차로 적용이 되고 PPA 거래를 하시게 되면 월차로 하는데 제주도는 PPA 거래가 없다 보니까 주차로 거래되시는 금액이 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전력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때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통계에 대한 정보들도 찾을 수가 있고 뭐 실시간 전력 수급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태양광이 올해 실적이 뭐 추진 실적이 많아질 것 같다, 적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전력 통계 속보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20메가 이상 사업 진행안을 이제 이게 5월 9일 날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찾아봤더니 400메가짜리 그리고 306메가짜리 204메가짜리 200메가짜리 이건 지금 허가가 다 난 겁니다. 100메가짜리 그리고 뭐 99메가짜리 해서 쭉 대규모 발전소들 진행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메뉴에 가시면 원자력 발전소 진행 사항이라든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신한울 원자력 1, 2호기랑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는 지금에 와서 건설 중인 사업이 된 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던 사업인 거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자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 또한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급 시장들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S&P를 이야기 드릴 때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S&P는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저것 때문에 움직여요 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요소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너무 흐름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틀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공급 예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10%대까지 막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비율이 보편적으로 3, 40%를 유지를 했는데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주도의 S&P가 이렇게 움직인 건가?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에너지 원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카페에도 좋은 얘기 올라주신 게 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조중동 보수 언론 쪽에서는 또 이제 태양광을 까내리기 위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뭐 태양광이 때문에 S&P가 움직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단적으로 그렇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S&P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는 자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력 통계 관련돼서는 저도 공부를 하려고 꾸준히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두 가지만 가지고 통계나 수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인 색깔 차원에서 보수 쪽이냐 진보 쪽이냐 좌냐 우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하면 무조건 안 돼. 태양광에 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가지신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태양광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떤 논리를 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안 좋다, 뭐 사기꾼이 많다, 이야기 나오는 대로 발전량이 나오질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음,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나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준공을 하신 분들은 하지 마라. 그리고 발전량이 안 나오고 공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건설을 할 당시에는 그래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의 수급 상황들이 달라지고 시장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5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5억을 투자해가지고 발전소를 졌는데 실제 준공이 돼 보니까 야 이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5천만 원을 예상하고 5억을 투자해가지고 발전소를 졌는데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7천만 원, 8천만 원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분들은 안 해야 되지, 하지 마라. 고생하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태양광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태양광 사업은 정책적인 지원, REC나 뭐 발전 차액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맞춰주면서 시장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 일례로 산사태가 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 주택사업 같은 경우 지금 500만 원대 중후반의 통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kW를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설비를 하시는 것들이 거의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주택 설비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효용이 좋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 설비를 해놓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아예 몰라서 인버터가 정지를 한다든가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자체가 움직이는 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인버터만 문제를 작동을 잘 하면 사실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7, 8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 80% 이상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벌써 5년, 10년 동안 저희 고향의 처가나 친가에 태양광 설비를 하고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들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중간에 인버터 교체가 있었다 라고 하겠지만 시스템을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엇인지가 되게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전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설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이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나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상담하셨던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한 지 1년이 되셨는데 왜 포준계약서를 안 쓰셨습니까? 시공계약서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발전 시간이 1년 동안 가동을 해봤더니 3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아니 그러면 매출이 5천만 원은 나올 거라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준공이 됐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되니 태양광은 다 사기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태양광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태양광을 무조건 하세요. 태양광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하셔서 적정 수준의 수익이 난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땅이 없거나 지붕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놀리는 땅이 있거나 햇빛 좋은 땅이 있거나 놀리는 지붕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이 좋다, 나쁘다, 태양광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손익을 실익을 정말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내가 보수 진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태양광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턱대고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도 제가 그래서 전력 통계 속보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전력 수급에 대해서 수급량이나 예비율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10년을 쳐다보고 있지만, 10수년을 쳐다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박사님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보고 있고, 여론, 대중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 영상이 가끔 올라오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토론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없어요. 그런 게 별로. 그래서 태양광, 뭐,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자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갔고,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갔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시장을 관찰을 하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리다, 태양광은 틀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맞다, 원자력 발전소는 틀리고 태양광은 맞다 라는 사고가 아니라 두 가지에서 더 나은 장점을 찾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조금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이번 주에 REC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나오는지 보느라고 제가 영상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6시까지 기다리면서 입찰이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입찰 공고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입찰 공고가 나올까 싶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모듈 탄소인증제가 저는 되게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인증제 때문에 모듈 가격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3등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금액들을 더 많이 낮게 쓰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있다 보니까 모듈이 1등급을 쓰느냐 3등급을 쓰느냐, 요번 입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기존 공사를 준비 완료를 해 놓으신 분들은 금액 차이만 벌어놨을 뿐이지 사실 실질적인 효용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모듈은 한 200원 더 비싸게 산 거거든요. 1등급 제품을 사느라고. 근데 정책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맞는데 내일은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은 맞았지만 1년 후에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정책을 계속 바라보고 시장을 쳐다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얘기해볼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